휘슬이 울리고 공이 굴러가는 순간 중계 화면에 잡힌 경기장의 공기는 이미 기괴할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수 3명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무인지경처럼 들이닥치는데 정작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선수들은 누구 하나 발을 뻗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죠. 그리고 터져나온 최악의 자책골. 골키퍼와 수비수의 사인이 완전히 엉키며 골문 안으로 힘없이 굴러 들어간 그 허탈한 공을 보며 중계석의 해설진은 말을 잃었고 방송 스튜디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티에리 앙리는 들고 있던 펜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전반전 내내 기록된 유효 슈팅 단영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전진 패스 성공률은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고 공격진은 유령처럼 그라운드 위를 배회하며 공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에이스 한 명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뿐인데 며칠 전까지 유기적인 패스워크와 날카로운 역습을 자랑하던 팀이 단 90분 만에 완벽한 오합지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수백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프로 무대에서 중심축 하나가 빠졌다고 시스템 전체가 이토록 처참하게 붕괴하는 장면은 축구 역사에서도 결코 흔치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앙리가 화면을 멈추며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단순한 득점력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상대 수비 라인은 하프라인을 훌쩍 넘어 거의 경기장 3분의 2 지점까지 마음 놓고 전진해 있었죠. 손흥민이라는 독보적인 존재가 전방에 서 있을 때 상대 수비수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단적인 전진 배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침투, 단 한 번의 스프린트로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찢어발기던 그 치명적인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상대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 미드필드 전체를 질식시켜 버린 겁니다. 손흥민이 뛰지 않는 경기에서 드러난 이 충격적인 민낯은 축구계에 거대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왜 손흥민이 빠지자마자 다른 공격수들은 슈팅 한 번조차 때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변해버렸는가? 그리고 왜 세계적인 레전드 앙리는 이 경기를 분석하며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선 깊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90분간의 참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전술적 역학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아야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벤치와 코칭 스태프는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도 스쿼드의 깊이를 믿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죠. 손흥민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었고 다른 공격 자원들에게는 자신이 에이스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그들이 마주한 것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뼈를 깎는 고립과 무력감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전술적 재앙의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잡은 미드필더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전방에는 패스를 받아줄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공을 잡는 순간 이미 상대 수비수의 시야 밖으로 파고드는 폭발적인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존재했기에 미드필더들은 고민 없이 그 공간을 향해 찌르는 킬러 패스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사라진 전방의 공격수들은 상대 수비수들의 품 안에서 얌전하게 공이 발밑으로 배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상대 수비수들은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공을 향해 달려드는 공격수가 없으니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장걸음을 칠 필요도 어깨 너머로 침투하는 선수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상대 센터백들은 여유롭게 간격을 좁히며 전방 압박에 가담했고 그 결과 미드필드 진영은 그야말로 숨 쉴 틈 없는 육탄전의 늪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중력에 묶여 뒤로 물러서 있던 상대 수비벽이 스프링처럼 튀어나와 팀의 허리를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장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공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무의미하게 좌우로 돌 뿐 상대의 위험 지역으로는 단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측면 공격수는 공을 잡자마자 상대 풀백에 거친 압박에 막혀 뒤로 백패스를 돌리기 일쑤였고 중앙 공격수는 상대 수비수 2명 사이에 갇혀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유기적인 연계는 완전히 실종되었고 선수들은 답답한 마음에 무리한 개인 돌파를 시도하다가 허무하게 소유권을 헌납했습니다. 이때 중계 화면에 잡힌 벤치의 표정은 점점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풀리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팀의 근간을 이루던 빌드업 체계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동안 단순히 골을 넣는 피니셔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 템포를 조율하고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전술적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증명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스튜디오의 앙리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앙리는 모니터에 경기 장면을 띄워놓고 특정 선수의 움직임을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5분경 미드필더가 상대 압박을 뚫고 가까스로 전방을 향해 돌아섰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방 공격수가 취했어야 할 행동은 상대 수비수를 달고 대각선으로 침투하며 공간을 열어주거나 직접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강하게 스프린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화면 속 공격수는 상대 수비수의 등 뒤에 우두커니 서서 손만 들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이 장면에서 한숨을 내쉬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간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격수의 발끝과 땀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지금 이 팀의 공격수들은 손흥민이 만들어주던 그 넓은 공간의 달콤함에만 취해 있었을 뿐 스스로 공간을 창출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수비수 2~3명을 몰고 다니며 만들어주던 그 보이지 않는 희생이 사라지자 나머지 선수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죠.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의 경기장 분위기는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홈 관중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야유로 바뀌어갔고 선수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역력하게 묻어났습니다. 슈팅수 0대7이라는 믿기 힘든 전반전 스탯이 전광판에 찍히는 순간 그 누구도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스의 부재라는 핑계 뒤에 숨기에는 그들이 보여준 경기력의 완성도가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전술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라인을 끌어올려 맞불을 놓으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상대에게 더 넓은 공격 공간을 내어주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1차적으로 차단해주던 손흥민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이 없었기에 상대는 손쉽게 롱패스 한 방으로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빈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측면 크로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왔고 이를 걷어내려던 수비수의 발에 맞은 공이 그대로 자기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자책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책골은 단순한 개인의 실책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내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상대의 파상 공세 속에서 수비진의 체력과 집중력이 완전히 바닥났고 그 누적된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이 결국 최악의 순간에 폭발해버린 결과였죠. 실점 이후 팀은 완전히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만회골을 넣기 위해 전진해야 했지만 공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아는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을 때는 실점을 하더라도 선수들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캡틴이 앞장서서 박수를 치며 대열을 정비하고 언제든 상대의 골망을 흔들 수 있다는 믿음이 팀 전체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라운드 위에는 고개를 떨군 채 서로를 탓하는 눈빛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스코어보드에 적힌 0대1이라는 숫자는 경기 내용의 참혹함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90분 동안 유효 슈팅단 0개.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한 팀이 가진 전술적 철학과 기본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이 얼싸안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동안 패배한 팀의 선수들은 도망치듯 라커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해외 축구 커뮤니티와 현지, 언론은 일제히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 이 팀이 보여준 수준은 과연 프로 1부 리그가 맞느냐는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죠. 그동안 손흥민의 압도적인 개인 능력과 전술적 영향력 덕분에 가려져 있던 팀의 고질적인 약점들이 그의 결장, 단 한 경기만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것입니다. 팬들은 분노를 넘어 깊은 허탈감에 빠졌고 구단 수뇌부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기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앙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하고 단호했습니다. 앙리는 방송에서 팀의 전술 패널을 띄워놓고 손흥민의 존재가 공격수, 개인의 가치를 넘어 팀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앙리는 먼저 손흥민이 출전했던 지난 경기들의 히트맵과
이번 경기의 히트맵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그 두 장의 그림은 마치 다른 팀의 기록을 보는 것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팀의 히트맵은 상대 진영, 페널티 박스 좌우와 중앙,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전체에 붉은색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상대 수비진을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미드필더들은 물론 풀백들까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자유롭게 공격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손흥민이 빠진 이번 경기의 히트맵은 충격적이게도 하프라인 아래쪽, 즉 자신들의 진영에만 빽빽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앙리는 이 히트맵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는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전체의 공간을 지배하고 동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선수라는 것이었죠. 손흥민이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팀 감독은 전술 플랜 전체를 수정해야만 합니다. 라인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뒷공간을 내어주고 손흥민의 스피드에 도박을 걸 것인가 하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팀들은 손흥민의 파괴력을 두려워해 라인을 내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대 라인이 내려앉으면서 생겨난 미드필드의 거대한 여유 공간을 누려왔던 선수들이 바로 지금 그라운드 위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진 동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축구를 잘해서 패스를 편하게 주고받고 슈팅 찬스를 잡았던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방패와 미끼가 상대 수비진의 시선을 온통 빼앗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앙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앙리는 공격수들의 오프 더 볼 움직임에 대한 기초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동료를 위해 빈 공간으로 뛰어주는 희생적인 러닝입니다. 손흥민은 경기당 수십 번의 전력 질주를 감행하며 자신이 공을 잡지 못하더라도 상대 센터백을 끌고 나가 다른 동료에게 슈팅 각도를 열어주는 플레이를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공격수들은 공이 자신에게 직접 오지 않으면 단 1m도 뛰지 않는 게으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앙리는 그들의 무성의한 움직임을 리플레이로 몇 번이나 되돌려 보여주며 이것은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의 멘탈리티와 태도의 문제라고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손흥민이 매 경기 보여주던 그 엄청난 활동량과 스프린트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의 빈자리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게 된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비 시의 압박 강도였습니다. 손흥민은 팀이 공을 빼앗겼을 때 가장 먼저 전방에서 상대를 향해 달려들어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1차 저지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왔습니다. 손흥민의 빠른 발과 집요한 압박은 상대 빌드업의 출발점을 흔들어 놓았고 덕분에 팀의 미드필더들과 수비수들은 상대의 패스 방향을 예측하고 손쉽게 공을 탈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이 사라진 전방 압박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격수들이 어설프게 다가가면 상대 수비수들은 가볍게 원투 패스로 압박을 벗겨냈고 곧바로 팀의 수비 라인은 허허벌판에 노출되었습니다. 수비진이 전반 내내 흔들리고 결국 어이없는 자책골까지 헌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전방 압박의 실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앙리는 이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짚어내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팀의 밸런스를 얼마나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설명했습니다. 앙리의 이 날카로운 분석이 방송을 타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전해지자 여론은 거대한 충격과 공감으로 뒤덮였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팀의 득점원 중 하나가 아니라 팀의 전술 그 자체이자 승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승리와 공격, 찬스들이 사실은 그의 초인적인 헌신과 클래스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사상누각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현지 언론들도 일제히 앙리의 분석을 인용하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없는 이 팀의 공격력은 2부 리그 수준조차 되지 못한다는 가혹한 평가가 줄을 이었고 팀의 전술적 의존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충격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에이스 한 명의 컨디션이나 결장 여부에 따라 팀 전체의 존립이 흔들리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올 시즌 어떤 우승 트로피도 바라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죠. 선수단 라커룸의 분위기 역시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자리를 비운 단 한 경기에서 자신들의 한천을 고스란히 노출당한 선수들은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 나선 감독의 얼굴에서도 참담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감독은 전술적인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손흥민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뼈아프게 실감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경기가 남긴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혹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슈퍼스타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경기 기록지에 적히는 골과 어시스트의 숫자로만 측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상대의 심리적 공포, 그가 만들어내는 수십 미터에 보이지 않는 공간, 그리고 동료들의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무형의 리더십까지.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고 팀을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빠지자마자 터져나온 유효 슈팅형, 회화 자책골이라는 굴욕적인 참사는 역설적으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가장 완벽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골 장면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과 전술적 가치가 그가 없는 단 90분 동안 가장 눈부시게 증명된 셈입니다. 앙리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끝까지 강조했던 한마디는 여전히 축구계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에이스의 위대함은 그가 공을 잡고 마법을 부릴 때가 아니라 그가 피치 위에 없을 때 팀이 느끼는 절망의 깊이로 증명된다는 것. 불이 꺼진 텅 빈 그라운드 위에 남겨진 참혹한 스탯과 전광판의 차가운 점수판만이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짙은 어둠의 무게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